또 버전키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자 우리가 끝까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처리해서 한 개만 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토리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추출된 키워드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챗GPT를 활용해서 책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추출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챗GPT에서 요약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를 제작. 자, 여기까지가 기본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까지를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위기가 전에 거랑 거의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하나 선택을 할게요. 자, 이게 왠지 자, 고래 같으니까 일단 두 번째 거를 얘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챕터 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챕터 1과 챕터 2를 이제 저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동화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화책으로 만드는 방법은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책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캔버스.com 들어가셔서 자, 미리캔버스.com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동영상까지 자, 미리 캔버스. 자,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로그인을 하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템플릿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양한 템플릿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시면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네이 디자인이 있죠. 여기 자, 네이 디자인 가가지고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일단 여기 가입만 한번 해 놓으시고요. 사용법은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바로 맞습니다. 아 진짜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봤더니 어제 이게 20시간 전에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무료 평가판이 가능했는데 일부 사용자의 이제 악용으로 인해서 멤버십으로 다 전환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쉬운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유료 결제를 해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아마 조만간에 또 프리 버전이 아마 풀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미드 저니는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좀 막힌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바로 결제에 들어가시는데요. 아, 그러면 한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2주 정도? 그리고 내부 기한 해야 되는데 먼저 하고 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이 미니 캔버스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책으로 제작을 하시거나 이제 이럴 때 디자인을 좀 편하게 해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미니 캔버스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디자인 만들기를 상단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책 사이즈대로 일단 사이즈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직접 입력을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직접 입력을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891에 1260. 자, 즉 가로가 891 픽셀, 그다음에 세로는 1260 픽셀로 맞춰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책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3단 있죠? 디자인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 자, 직접 입력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사이즈를 891 그 다음에 126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새 디자인이 만들어지고요. 자, 저희는 이제 자, 여기다가 책을 그대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진 방금 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로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동화책 이미지 챕터 1과 챕터 2를 동시에 드래그 해가지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과 챕터 2가 이렇게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뭐 타이틀 이미지도 뭐 하나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타이틀 이미지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냥 첫 번째 이미지로 타이틀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법이 너무 쉬워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미지 클릭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를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자, 비율을 맞춰서 이미지를 만들면 좋은데 자, 그러지 못하니까 일단은 비슷하게 그냥 이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이게 이제 책의 표지가 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목을 넣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제목을 넣어야 되니까 텍스트, 자, 밑에다가 텍스트를 여기 보시면 텍스트 있죠? 텍스트 선택을 하시고 제목 텍스트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폰트를 좀 동화책이니까 예쁜 폰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예쁜 자, 폰트로 해서 손글씨로 해가지고 자, 네이버 나눔 손글씨 펜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제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제목은 자, 인어공주 하은이와 고래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흰색으로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줄게요. 네, 사이즈 키워주고 이렇게 적절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 조금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외곽선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저는
글자를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곽선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이 되는 겁니다. 자, 인어공주 하은이와 고래 이야기. 자, 타이틀이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사용할 이미지를 붙여주고요. 자,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아까 챗 GPT에서 만들었던 동화의 내용을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때 멀리 바닷속 깊은 곳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미리 캔버스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하고 폰트는 그냥 거의 비슷한 폰트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같은 폰트로 해서 내용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글이 너무 길면은 또 읽기 불편하기 때문에, 자, 폰트의 뭐 사이즈도 적절하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린 친구들을 상대로 동화책을 만들겠다 하면은 내용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읽기 편하게 한 2줄이나 3줄 정도로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챕터 1을 짧게 요약해줘. 이 짧게, 자, 챕터 1을 100자 이내로 줄여줘. 자, 이렇게 해서 줄여가지고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자,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도 글이 길다. 그러면 계속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글이 조금 더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죠.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잘 안 보이면은 외곽선을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글이 너무 생각보다 길어요.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챕터의 글을 다시 명령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챕터의 글을 7살 아이가 읽기 편하도록 100자 이내로 짧게 줄여줘. 조금 더 프롬프트를 좀 다양하게 주면은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글이 됩니다. 그래서 얘로 최종적으로 다시 바꿔서 집어넣게요. 이렇게. 그리고 글 사이즈를 조금 줄인 다음에, 보통 그 동화책들 보면은 그림 많고 글은 조금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만나서 좀 처리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미지를 붙이고
글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만드시면 돼요. 자, 이거를 뭐 출판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 출판사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출판도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그 PDF로 책을 많이 출판을 하죠. 그래서 PDF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PDF 출판하는 사이트에서 그렇게 출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저작권에도 문제가 없고 책으로 제작을 해도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런 동화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글을 그대로 쓰는 것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수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 동화책은 이렇게 미리 캠퍼스 하고 챗 GPT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틀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자, 기존에 만들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면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림의 퀄리티가 좀 차이가 아마 날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오늘 저희가 하려고 했던 미드저니로 만든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어공주와 고래 이야기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제작을 했었고 첫 번째 이야기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옛날 일적에 어느 작은 마을에 인어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챗GPT가 만들어준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준 거고요. 그런데 이미지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좀 달라지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해보실 분들은 저는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화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챗 GPT를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자, 뉴챗으로 다시 챗 GPT 한번 자,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 챗 GPT를 처음에 좀 이렇게 봤을 때 챗 GPT가 글을 잘 써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작곡을 해주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작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작곡을 하느냐? 자, 일단 또 챗GPT한테 자, 암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챗으로 새로운 챗을 만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작사부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날에 어울리는 동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봄날 물놀이 가사. 네, 일단 가사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 줍니다. 원래 이 챗GPT는 글을 작성을 하는 애이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사로 일단은 글을 만들어줍니다. 자, 실제로 이제 동요 스타일의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곡을 못한다 그랬는데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떻게 했냐면요. 자, 위 가사에 어울리는 음악 코드를 작성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코드. 자, 어차피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혹시나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진짜로 이렇게 나옵니다. 버스, 코러스. 저는 음악에
음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진짜로 의미 있는 코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자 전공자분들 자 계시면은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대로 우리가 음악을 플레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로 음악을 플레이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런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자, 사이트가 어떤 거냐면요. virtualpiano.net이에요. virtualpiano.net. 자, vir 자, 사이트 보여드릴게요. 자, virtual piano.net virtualpiano.net. 자, 이 사이트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요. 이 코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줘라고 했어요. 네. 뭐 이런 사이트도 알려주고요. 네. 또 이런 사이트도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나마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이 버추얼 피아노를 좀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조금 이쪽 전공 지식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전공이나 아니면 취미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글쓰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는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상단이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에서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연필 모양. 자, 여기에다가 코드를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자, 여기 C, G, A 마이너, F. 자, 이게 두 번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자, 2번 이렇게 반복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다음 마디에 그 다음에 F, G, C, A 마이너 이게 또 2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또 2번 이렇게 2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C, G, A 마이너, F. 자, 얘도 벌스 2에서 2번 반복이 되니까 똑같이 2번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러스 부분, 네, 이거를 2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 네. 자, CGM 지금 CGM, CGM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 FG, C, A 마이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 코드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저게 진짜로 동요 스타일로 나오는 건지 한번 검증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검증을 못했습니다. 자, 나중에 저희 그 음대 교수님들한테 한번 이거 보여드리고 이게 진짜로 맞는 코드냐 이걸 한번 자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거를 시도했던
유튜버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의미 없는 그런 음악 코드는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음악 코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챗GPT를 활용을 해서 작곡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궁금해요. 이거대로 하면은 네, 뭔가 괜찮은 음악이 나오는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챗GPT로 작곡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저희가 비전공자를 위한 네, 그런 시간이었고요. 전공자들을 위한 시간도 조금 자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자 저희가 이 챗GPT 그 다음에 자 위스퍼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이 세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꽤 괜찮은 인공지능 스피커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코드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이거를 구글 코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자, 이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드는 기본 코드가 되겠고요. 자, 이 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코드는 자,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만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부에 좀 유출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별건 없지만 그래도 네. 왜냐하면 이 콜앱에서 이 오픈 AI가 잘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알아내가지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자, 여기 사이트로 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 url.kr에 w94h85 네. 자 url.kr에 w94h85라고 하는 대로 들어오면은 자 이런 사이트가 될 거예요. 구글의 코랩이라는 사이트 우리 어제 잠깐 저희가 해봤었죠. 자, 이 구글 코랩을 통해서 오픈 AI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 좀 코드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처음에 그 오픈 AI 패키지 그러니까 오픈 AI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I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최신으로 뭔가를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아마 익혀가지고 가시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어떤 사이트를 만든다,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 때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동작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셔도 돼요. 그리고 pip install 오픈AI에서 제공해주는 파이썬, 이게 지금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패키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즉 오픈AI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이 챗 GPT는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더 답변이 원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매번 영어로 번역기를 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활용을 해서 내가 한글을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되게끔 하는 기능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글 트랜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 이게 구글 번역기예요.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와서 3.1.0의 A0 버전을 사용을 할 겁니다. 3.1.0의 A0 버전. 그래서 얘를 설치를 했어요. 자, 구글 트랜스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뭐 파이썬 배워보신 분들도 있고 안 배워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에는 그 파이썬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전공 상관없이.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파이썬 조금만 아시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글 번역기도 설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한 게, 자, 우리 챗 GPT로 그러면 영어로 된 답변이 만약에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 영어로 된 답변을 다시 한글로 바꾸는 거는 구글 번역기를 다시 쓰면 돼요. 그리고 한글로 된 데이터를 음성으로 말하게 할 겁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원리가 그래요. 내가 음성으로 말하면 내 음성이 글자로 바뀌고 그 글자를 서버로 보낸 다음에 답변을 받아서 다시 한글로 바꿔서 그거를 말로 해주는 게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TTS라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또 설치를 할 겁니다. 내가 코딩해주는 거는 그냥 설치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자, 우리 전공자분들 아니면 프로그래밍 조금이나 하신 분들은 이 코드가 뭐 하는 코드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설치는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코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픈 AI하고 구글 트랜스 두 개를 쓰도록 이렇게 임포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 트랜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객체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자, 질문을 작성을 미리 했습니다. 서울을 1박 2일 동안 자, 여행하려고 하는데 맛집 방문 위주로 스케줄을 작성해줘 라고 챗 GPT한테 보낼 질문을 이렇게 미리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영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글 트랜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줘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영어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로 바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딱 돌리면요. 자, 지금 밑에 보이는 게 결과예요. 자, 위에 있는 텍스트를 영어로 바꿨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얘를 이 영어 질문을 그대로 챗GPT한테 보내면 돼요. 자, 챗GPT를 사용하려면 챗GPT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OpenAI 또는 챗GPT API로 검색을 하면은 그 API 사이트가 있고, 제가 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서 자, 구글에서 챗GPT API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사이트가 그 사이트고요. 챗GPT 사이트랑 거의 비슷하죠. 저기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자,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게스타티드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챗GPT API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자, 본인 챗GPT 아이디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가입을 하게 되면은 사이트가 바뀌고 API 키를 발급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API 키를 하나를 발급을 받으시면은 이런 키가 나옵니다. SK-로 시작하는 키가 나오고요. 이거를 OpenAI.API 키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가 오픈AI의 챗GPT한테 명령을 내리는 코드입니다. GPT 3.5의 터보 버전을 써라. 자, 그 말이고요. 지금 현재 챗GPT 4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챗GPT 4를 써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챗GPT 4로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원활한 성능을 보기 위해서 GPT 3.5 버전의 터보 모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메시지에다가 내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영어로 된 데이터, 자, 영어로 바뀐 메시지를, 자, 이 메시지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챗GPT가 잠깐 있다가 바로 응답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해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챗GPT한테 지금 명령을 내렸고요. 자, 응답 온 데까지는 시간이 살짝 걸리죠. 그래서 응답 온 것을, 답변 온 것을 프린트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살짝 걸립니다, 시간이. 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자, day 1, day 2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답변이 자 왔고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구글의 트랜스레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챗GPT가 보내준 글자를 한글로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리절트 1이라는 변수에 한글로 저장이 됩니다. 얘가.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프린트해서 자, 한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글로 이렇게 바뀌어서 금방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1일차, 2일차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식, 점심, 간식, 석식, 음식 위주로 이렇게 밥 먹는 거 위주로 스케줄을 잡아줬고, 그러면 이 한글을 음성 파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갖다가 이 한글 데이터를 갖다가 한글을 써가지고 음성 데이터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aa.mp3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이렇게 mp3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저희는 플레이 시켜가지고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자, 이게 맨 마지막이 이 구글 콜앱이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1차 조식 자, mp3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조식 광장시장에서 전통 한식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빈대떡, 떡볶이, 마약김밥을 드셔보세요. 점심 빠르고 맛있는 점심을 원하시면 명동 길거리 포장마차로 가십시오. 호떡, 단호박, 만두, 계란빵, 달걀빵 등 한국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세요. 간식, 오후에는 카페 어니언에서 한국식 아이스 커피 한 잔과 함께 휴식을 취하세요.
그들은 또한 맛있는 페스트리와 케이크를 제공합니다. 석식, 화려한 저녁을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거를 정말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몇 줄만 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아마 저희 지금 학교에서도 뭐 그 소프트웨어 공모전인가 그런 것들 진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재밌는 캐릭터로 아바타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심리 상담을 대신해주는 챗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오픈 API, 즉 챗 GPT의 오픈 API 기능들을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전공자분들은 훨씬 더 다양하게 이것들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전공자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챗 GPT 사이트를 써가지고 활용을 하셔야겠지만 제 생각은 전공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빠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챗 GPT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뭔가를 제작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자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챗 GPT의 API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가 있다. 코드 몇 줄이면은 내가 여기다가 질문을 집어넣으면 어떤 질문이든지 답변을 다 해줄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노원구에서 가장 제일 유명한 식당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챗GPT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언어 모델로서 노원구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을 판별하기 위한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팔색 삼겹살, 전주 중앙회관, 단밤치킨 등 이 지역에서 인기 있는 맛집이 몇 군데 있다. 자, 이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혹시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 이런 식당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노원구 꽤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팔색 삼겹살하고 전주 중앙회관하고 단밤치킨이라고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챗GPT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정답인 것 같은데 정답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에 좀 몇 가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핵심 인기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 미드저닛을 해보지를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준비를 정말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하필 몇 시간 전에 그게 유료로 바뀔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혹시라도 이제 이게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무료 버전을 좀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을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미드저닛은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몇 가지를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지금 동화책하고 그 다음에 작곡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아바타 만드는 거 3가지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의 전공을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에 어떻게 결합을 할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기회가 왔을 수가 있어요. 이 기회를 남들보다 빠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학생이니까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큰 오산이에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겁 없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고민을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대학생 때 뭔가를 창업을 한번 해봤으면 아니면 뭔가 나의 아이디어를 한번 펼쳐봤으면 그런 후회가 남거든요. 이거는 이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이 생긴다? 바뀐다? 이러한 행운은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큰 행운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행운을 진짜 행운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앞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사이트 같은 것들 많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빠르게 접목할 수 있을까? 뭘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도 하시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친구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제가 충분히 그런 뜻을 펼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은 문자 또는 메일,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구글 콜앱에 아, 구글 콜앱이요? 자, 콜앱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콜앱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네. 콜앱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자, 여기 구글 콜앱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콜앱이 뭐냐면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PC에서 코딩을 하기에는 PC 사양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배우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 코딩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이 도태되듯이 앞으로 한 2년, 3년 후가 되면은 코딩을 하지 못하면은 컴퓨터 못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지금 현재 전공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기초적으로 배웁니다. 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친구들이 지금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왜? 코딩을 배워야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코딩을 모르면 이거를 좋은 게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파이썬 정도는 꼭 익히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코딩이 기초 교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닐 때쯤 되면은 어린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딩 모르면은 앞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틀림없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코딩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썬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아, 네네. 구글 번역기하고 네, 챗 GPT하고 네네. 그 번역을 하는 게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 더 나은 건지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구글 번역기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앞뒤 맥락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학습된 데이터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것 같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앞뒤 맥락을 조금 반영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챗 GPT로 번역을 하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번역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한 번 더 검증은 하셔야 돼요. 이 챗 GPT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번역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작은데 챗GPT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데서 오는 불편함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짧은 문장이나 이런 몇 개의 문장을 테스트해본 결과 챗GPT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챗GPT를 활용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혹시 또 질문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강연은 자 여기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